문이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문기라는 건데, 그죠? 네. 그 분위기가 아주 잘 잡혔습니다. 바깥에 보니 꼬죽도 있고, 그렇죠. 문이나는 참 오래 하셨죠. 네. 5살 때부터 붓글씨 서예 배운다고 붓을 들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게 어떤 직업을 갖든 화가가 아니더라도 시선은 해야 한다. 선비가. 그래서 한문 공부하고 서예는 누구나 다 해야 한다. 뭐 정치인도 해야 하고 뭐 글 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화가만 서예가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해서 좀 선비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 또 마음의 수양이 되잖아요. 서예야 한다는 게. 그런 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오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제 의제 허백년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춘설은 그러니까 의제 선생님 네. 미술관 또 관장으로 계시고 이사장님이 계시고 개인 작업도 하셔야 되고 네. 전시도 하셔야 되고 네. 뭐 상당히 일이 많으신데 네.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작업이 네. 좀 힘들고 뭐 그러시지는 않으신가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게 업무적인 게 얽히니까 네. 자꾸 좀 끊기는 게 좀 피곤해요. 지난번에 거기 전시를 처음 네. 봤을 때 네. 그때 정말 놀랬거든요. 그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숙성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고 사실은 쭉 계속 작업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관점이 가능합니다. 자생적으로 이 반도 안에서 일어난 것만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런 문이라든가 목화라든가 수묵도 역시 마찬가지고 채묵도 마찬가지고 그 유래가 중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수묵이 중심이 된 그런 작업을 해보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도 국가로서 또 우리가 사계절이 들어간 어떤 우리 자연 조건에 따라서 우리식의 것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국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 중국적인 이게 많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느껴도 그 기후에 따라서 복식도 틀려지고 음식도 틀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것 일본 것 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합쳐서 우리가 나한테 온 거고 그 중에 내가 이 지역에 살고 한국에 살고 전라도 지방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어떤 그런 여건에 따라서 내 것이 또 개인적인 것이 만들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말금이 더 강조되지 않았나. 우리의 뭐 청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옛날 작품을 봐도 그런 문화재를 봐도 적어도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 다보탑의 뷰에서 더 나간 어떤 석가탑의 경지 이게 이런 뷰가 들어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전통적인 배경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임무 몇 개를 해보면은 이것이 한국의 문이나련이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문이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문이나는 선에 있는 거잖아요. 선에서 그 그림 자체가 그 작가가 어떻게 살았냐 해서 그 글로 붓으로 해서 표현을 먹으러 하는데 정중동이 있어야 하고 기운 생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기운 생동에 따라서 그 작가가 빨간색이면 빨간 느낌이 화풍에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작가가 노란색이면 노란 느낌에 화풍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강이 오르냐 노랑이 그러냐 이건 아니죠. 이건 이것대로 좋고 이건 이것대로 좋고 그냥 그런 건데 일반인 대중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그런 느낌의 교육이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몇십 년 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을 해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운 생동이 없고 우리 눈에 볼 때는 붓이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리면
구도가 멋있다든지 아니면 뭐 특이하다든지 멋이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갔는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무게에서 내려온다 이러면 좋은 걸로 이렇게 착각이 그러니까 뼈가 알맹이가 없는데 시각적인 것에서만 그거 좋아 좋은 작가야 인기 있어 많이 팔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잘못 이야기 그게 이게 시대의 변화인지 이게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건지 저도 착각이 올 때가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운이 생동한다 그러면은 아주 큰 붓 가지고 그죠? 쫙 이렇게 제 운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서 대걸레에다가 묻혀서 쫙 끌고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식의 어떤 기운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아주 강력한 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선이고 그리고 미묘한 어떤 흔들림, 움직임, 떨림 이런 것들이 전체 기운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운 생동을 할 때는 정중동이 또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그림을 보는 눈이 안목이 자꾸 높았기 때문에 선비들이 있고 또 물론 그 사람들이 시를 쓰고 옛날에는 정치를 한 사람이든 과거시에도 시가 있고 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읽어왔죠. 옛 선배들이 이런 게 좋은 거다. 어떤 것을 그래서 품격을 정해놓죠. 정이 없는 동 그런 건 거칠다 해서 아주 그 나의 품격 밖으로 뺐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거친 그림이 유행한다는 것은 옛날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작가가 자연환경에서도 영향을 받듯이 그 시대가 어지러운 난세가 되면 작가들의 그림도 강해진대요. 그렇게 그런 영향을 작가들이 받는데 지금 뒤쪽에 이제 그 매화, 대, 포도, 국화 이렇게 4개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대나무는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공간적인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적인 깊이가 특히 대나무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군자에서도 보면 문진화를 할 때 되게 2가지로 나눠요. 선 위주로 하는 게 있고 묵색을 위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초나 대나 이런 것은 명화나 이런 것은 선 위주고 국화나 뭐 포도, 연 이런 거 그릴 때는 먹색 위주로 그리죠. 한 선으로 이루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 선이 들어가는 거나 어떻게 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 그림은 쉽죠. 그러나 정말로 한 선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작가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떤 경지에 오를 때는 그 먹에 갈아진 농담 먹 알이 다 느껴집니다. 화선지의 그 면이 다 느껴집니다. 이게 좋은 종이에 좋은 먹물에 내 좋은 기운에 이게 삼일치가 될 때 좋은 그림이 나온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선을 그려내는 것도 또 한 선으로 해야 끝날 것을 자꾸 욕심이 생기면 2선, 3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림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속 수련을 시키고 손이나 머리, 정신을 계속 수련을 시켜 놓으면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다른 자기도 모르게 그러죠. 선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아주 아름다운 좋은 선이 자꾸 죽어버리거든요. 어떤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과 교감이 되고 그렇죠. 화지, 그리고 수묵하고의 어떤 교감, 교감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의도를 해서 그랬다기보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주로 왕대 그림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멋의 풍치를 더 알아요. 어떤 면에서 깊게 가지고 대나무가 가는 게 바람에 날리든 눈에 휘어지든 이제 이런 것을 더 가는 데를 더 좋아하죠. 왕대는 사실 그 선에서 묘미를 찾아내려면은 좀 단순하죠. 그림에서 쉐쉐쉐쉐 하는 그러니까 솔바람 또는 대바람 이런 것이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의 대나무는 정말 그 앞에 서면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아주 미묘한 소리 같은 거, 이런 것이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그런 미묘한 감성, 작은 선들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미묘한 그런 그 발목이라든가 선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어떻게 보면 문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 여백인데요. 여백 같은 건 뭐 올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특별히 기획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문인화의 선이라는 것은 그 필력과 그 작가에 대한 사고가 결국은 합쳐져서 문인화가 하나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깊은 경지에 가면 갈수록 사고 자체도 군더더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꾸 작품에서도 그런 군더더기가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작가들의 그림을 봐도 젊었을 때는 같은 난초를 그려도 무성한 난초를 그리게 되고, 자꾸 경지가 올라갈수록 보면 뺄 거 다 빼버립니다. 담을 것만 남게 하는데, 그것도 가장 유명한 표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어린애의 마음, 태어날 때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모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때를 묻히고 많은 복잡한 걸 많이 경험하고 다 이걸 느껴서 필요 없는 떨거지도 다 떨쳐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림 자체, 이게 옛날 선비들의 높은 기상이 문인화인데 사고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백이 더 크게 되고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치 어린애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5, 60년을 사셨다 이런 느낌 같은 게 드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린애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세상 세속사를 전부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깨우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깨우치고 신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신선 이야기 참 잘하셨는데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양의 다른 나라보다도 신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되는 거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심경으로 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의 그 큰 흐름 같은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보통 대관산수라는 말은 합니다만은 이렇게 거대한 매화 그림 같은 경우는 참 드물죠. 네. 되게 크기가 지금 전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높이가 2m에 폭이 한 8m 50 정도 됩니다. 사실 이런 정도 큰 규모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내고 네. 그리고 여기 동양화 또는 수묵화 네. 나가서는 뭐 문인화까지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런 정신, 기계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륜의 어떤 보답 같은 거 이런 거겠죠. 그렇죠. 어느 일에 어느 정도 도가 통하면 능하게 되면 그걸 한 자리에서 바로 그리는 그 전체가 지금 8m지만 그게 1m, 2m로 보이게 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저 그림을 그릴 때는 8m 폭 있는 장소가 없었고 4m, 4m 나눠서 그렸지만은 머릿속에는 항상 8m 전체가 같이 있는 거죠. 그걸 절반 옮기고 절반 옮기고 구도나 이런 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말하자면 그만큼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이야기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각적이고 바로 그 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구도를 잡고 마음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단계에 가면 그림이 어떻게나 꼭 그려서 어떤 구도로 어떻게 그려야 한다 해서 그걸 다시 본을 뜨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려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필요에 의해서 뭐 그려지겠지만 그림이 평소에 이제 그 제가 살던 그 할아버님 계시던 춘설원 앞에 그 넓은 매화밭이 있거든요. 그걸 평소에 쭉 봐왔던 게 나도 모르게 어떤 화면으로 그대로 옮겨진 거죠. 그러한 것들이 늘 이렇게 가슴 속에
충만하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에 튀어나온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화를 그린다 이랬을 때는 아주 채색으로 그리거나 네. 아니면 수모로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번 선생님 경우에는 그 줄기 가지 그리고 나무는 거의 수묵의 선념에 가깝고 그리고 매화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채색을 하신 거죠. 네. 이게 옛날에 이제 보통은 그 벽면을 그린다면 먹선을 그려서 남기고 예, 예. 화선 이제 하얀 면이 보이고 그렇죠. 또 그에 이제 꽃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화를 그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보다 보니까 뭐 매화 밭을 전체를 큰 매화를 봤을 때 매화 술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건 선이 보인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대로 그 어떤 뭐 선으로 그렸던 것을 그냥 흰 화분을 찍어서 툭툭툭 찍어서 전체 분위기가 매화구나. 또 그 매화 줄기의 어떤 느낌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끌고 와서 많은 게 생략이 된 거죠. 옛날같이 꽃술을 다듬거나 꽃턱을 다는 건 아니고 그저 붓으로 찍어서 그냥 그 줄기에 붙여서 이게 백매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르에 이렇게 국한되어서 네. 말하자면 이번에 수묵화를 그려야겠다, 채묵화를 그려야겠다, 또는 아니면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이 품어내는 어떤 분위기 같은 거 네. 그걸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알려거나 방법이거나 네. 기법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채색을 쓰던 먹을 쓰던 똑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건 채색화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채색화 기법으로 그린 게 아니고 먹을 쓰는 농담을 그대로 화분에 쓰는 거죠. 네. 이게 거의 필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바르고 칠하고 하는 게 아니고 수묵화 하듯이 그대로 쓰듯이 글씨 쓰듯이 그대로 하나하나 찍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동감을 매화가 좀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경향을 하신 것처럼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전통적인 산수를 하시다가 그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다른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기법 또는 경우에 따라서 유화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이렇게 훔치기. 그러니까 이 물감을 이렇게 솜이나 화장지 같은 걸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기법도 쓰시고 또는 이제 그 아주 세필로 가지고 그려지는 그런 종류의 어떤 대관산수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곤자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마치 일본화를 연상하게 하는 아주 뒤에 섬세한 금빛 배경의 그림도 그리시고 이런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그 작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떠한 경향을 만들겠다든가 그걸 현대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대상을 얼마만큼 자기가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만큼 잘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할 수 있느냐 그걸 검증하는 단계. 뭐 꼭 잘 표현하려는 것도 없이 할아버지한테 배울 때부터 여러 가지의 전통적인 기법을 배우다가 그걸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 현대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고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한가를 연구하다가 결국 와서 보니까 그 필력과 먹 쓰듯이 모든 걸 써도 되더라는 걸 좀 느껴졌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터치가 어떤 것이든 간에 또는 어떠한 종류의 안료를 썼건 어떤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건 간에 그것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친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하게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가 표출되는가 그런 거에 따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 좋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아마도 어떤 새로운 기원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작품은 어디에서 출품하실 거죠? 북경에 있는 중국 국립미술관에서 9월 27일부터 제가 전시를 합니다. 북경에서라면은 사실 문이라든가
또는 그 산수화라든가 수묵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통,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네. 거기 가서 이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약간 그 반응은 잘 아직은 모르겠고, 중국 사람들도 그 수묵을 어떻게 현대화시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작가가 현대에 맞게 살고, 법은 예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간에, 현대에 충실히 사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으면 그림은 자연히 현대 그림이 된다. 작가가 자기 어떤 현대 지금 사는 것을 감추고 다른 사람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화이냐 자꾸 흉내낸다면 그것은 진실이 작품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앙미래 그림 대원 열 번을 쳐야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 而且是像我们三家圈、四家圈之类，很多场合。 종이는 직접 그 아까 만들었고 먹은 중국에서 中国的，就是有一个红色的，是明朝。 现在是艺术研究院的研究。 그림 마켓 그 어떤 의식으로서의 관람자들을 잡는 그러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국의 저기 신천 관상월 미술관 관장께서는 소관장님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림이 아주 조용하고 청아하고 단아한 느낌이 있지만 더 자세히 볼 때는 그 안에 더 깊은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옛것을 새로이 만들어가는 지큰 선생님이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청기와 정기 두 가지 길을 추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기와 정기는 중국 미학에서 볼 때는 최고의 격조를 지니고 있는 기풍이라고 하거든요. 지큰 선생님의 그러한 동양적인 문화사조와 그리고 좀 변증법적인 그러한 정신세계가 저희들이 많이 따라 배울 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저기 처음 만났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된 친구인 것 같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그러한 느낌?